그대로 올려. 영프님 우리 2분 남았는데 정시 시작 가능하겠죠? 네. 네, 267호.
네. 네, 그쪽으로 바꿨어요. 저쪽이 이렇게 괜찮아? 근데 수업 사회를 하실 때는 수업을 가까이서 하실 수 그럴까요? 있어요? 참 이상한. 네. 네, 저희 2시 전각이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독립청원 선포 기자회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수업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수업통역에는 장진석 수업통역사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사진을 먼저 찍고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에 저희 있는 포스터 네, 잘 보이도록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제정하자를 네, 3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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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들어봐 주시면 네, 한 번 더 할게요. 네.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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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들어오신 분 계셔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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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스터 잠깐만 들고 계셔주시면 네. 네, 이제 그러면 본 순서 한번 시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네. 네, 잠깐 사진 찍는 시간이 마무리되는 동안 네, 지금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민통일 청원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청원을 안 하신 분들은 잠시 청원을 하시고 오셔서 다시 기자회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 움직임이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직접 국회를 움직이고자 10만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통일 청원이라는 제도로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청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10만 행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는 1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 청원을 성사시키고 그 이후에 계획들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네, 이 국민통일 청원 등록글을 동아대학 채용성차별 사건의 당사자분께서 청원글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분의 법률 대리인인 김도나 변호사님께서 네, 이 청원글을 대독을 해주실 텐데요. 네. 네, 변호사님대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도나 변호사님께서 청원글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대학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손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급 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의 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히 간단한 훈련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간 쌓아온 공들 소망의 탑은 사건과 동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의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정의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의 이유로 흠없이 가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대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개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사회조선하라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교회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짐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함이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네, 서원 등록자님의 글을 김근아 변호사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면에 대표이신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희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새 진행하는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송 대리인 변호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차별을 받은 피해자이자 당사자로서 원고로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2017년에 여성 성소수자 생활체육회라는 것을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생활체육회, 특별한 건 없는 대회였는데요. 이것이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동대문구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취소했습니다. 제가 이 체육대회 당시 기획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동대문구를 상대로 이런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나의 차별 피해 경험이 정말 법원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보통 차별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동대문구도 절대 자기가 성소수자를 차별한 거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동대문구가 소송에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가까이 공사가 잡혀서 취소한 것이지 성소수자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차별 의도가 있었는지를 저희 보고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인 의도를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하지만 지금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제가 모든 걸 입증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이거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는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재판을 할 때마다 과연 나의 차별 피해 호소가 들리고 있는가? 재판장은 나의 차별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불안해합니다. 성소수자 체육대회를 하는 게 미풍양속에 져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고, 지금도 체육관 등을 개관할 때마다 성소호자라고 표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소호자 행사라면 또 취소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의 차별 경험, 지금도 이어지는 차별의 경험들이 과연 법과 제도는 들어주고 있는가, 사회는 듣고 들어주고 있는가, 항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합니다. 하물며 법적 지시를 갖추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차별이 해소되고 예방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차별 피해 경험을 피해자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회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법과 제도는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를 갖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의 소송법하에서는 모든 피해자가 모든 자기의 피해 경험을 온전히 인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 걸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해도 이것이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 피해자는 차별을 말하는 걸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해도 들어줄 거라 기대가 안 되니까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차별 피해는 사회에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 등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은 차별이 차별로서 받아들여지게, 차별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20일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 여론조사를 보면은 동성애자라고 해고당해도 정당하냐는 질문에 81%의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성소자라고, 이주민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여성이라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고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최고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합의를 지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그러한 합의를 받아들이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답을 할 때입니다. 네, 오늘 방금 그 사회자님이 말했다시피 10만 동의 청원이 방금 열렸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동을 통해서 모일 10만 명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별의 현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나의 차별 경험, 우리의 차별 경험을 얘기하고 외치고 당신들이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선언이자 우리 손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이런 행보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생물을 외면하지 말고 차별이 차별로서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면 늘 정치권에서 조금 나중에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왜 시급한 우리 시민들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성차별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고 발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제 그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역풍, 온갖 혐오와 차별이 펼치며 4년 전보다도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차별금지법의 국회 문턱은 여전히 너무나 높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억압받는 다수였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았고 폭력을 당했고 착취받았습니다. 차별, 폭력, 착취는 동사 영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차별과 폭력, 착취는 전통, 문화, 법과 제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천명되었지만 여성을 비롯한 무수한 다수들은 나중에라며 밀려났습니다. 전쟁과 폭력,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인권의 시대가 밝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싸워온 결과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라고 선언되고 인권은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말해지지만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깊고 깊습니다. 심지어 인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의 상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차별하던 이들이 오히려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끝났습니까? 모든 이들이 충분히 동등하고 평등합니까?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서울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들은 64만 원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으로 호명되고 신비보자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미투운동의 열망을 담은 동의역으로 강간죄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요구도 국회 정식 법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를 넘나들면서 여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하고 그 방식은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처녀화 결혼시켜주겠다는 행사를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임기와 비가임기로 구분돼서 출산 지도 위에 숫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인지부조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최대치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이주, 연령 등 이런 차이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착취와 억압하지 말자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요? 늦어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해야 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존중해달라는 절규라는 말씀이 남습니다. 네,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의견들이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발언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차별의 경험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회에 차별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단언컨대 그 누구도 없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다 경험도 있죠. 저도 역시 그렇고요. 성별로, 나이로, 성인력으로, 학력으로, 종교, 정치적 의견, 사상 많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나열할 수는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자체가 생존의 문제, 차별이 본인의 생명과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도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하지 말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하지 말고 평등이라는 말에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90%에 가깝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갤럽 조사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역시 이건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권 90%에 가깝게 소위 말하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만을 다루는 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걸 더 넘어서는 법임에도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있는데 국회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켜본 바로는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되면 그러면 그 의원실이 초토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게 17대이면 18대, 19대, 20대, 지금 21대 국회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걸 꺼려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저희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배운 상식이고 규범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번역을 잘한다 해서 K문화, K-팝이 아무리 그 널리 좁아된다 한들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여전히 정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 과연 민주주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평등법 발의하겠다 말만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강력히 규탄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그 의지 입법으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속해 있는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발만 걸치고 제대로 열심히 못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하고 두 배 열심히 국민동의청원에 열심히 나서겠다는 것도 말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차별금지법이 왜 꼭 필요한 과제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정하라 그리고 제정하자 세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드시는 거 보니 포스터를 한번 준비해 주려고 하네요. 시민의 요구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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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약속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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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거 한 번 더 할게요. 평등의 약속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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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노동 영역입니다. 이 노동 영역과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네. 누구나 24시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숨 쉴 권리를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니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군가의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노동 현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평택 항만에서 이선호님을 비롯해서 어제 부산 신항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들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고용에서부터 차별은 시작됩니다. 다단계 하청,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0% 이상의 산재가 발생하지만 법은 멀리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에 의한 노동의 권리와 보호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용과 노동에 대한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차별에 대한 조항은 각각 규정이 다르고 적용도 다릅니다. 마치 장애인이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으로 더 낮은 임금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제도조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적 내용은 결국 노동 현장에서 고용과 임금, 노동 조건, 조직 문화 등에서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며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조직 문화, 차별만 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철폐는 시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양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차별 철폐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입니다.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듯 존재의 차이가 차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은 단선적인 차별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중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적극 공감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역시나 굉장히 가까운 법입니다. 네, 이어서 이주민과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이주노조 위원장이신 우다야라의 위원장님께서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동포, 난민 등 여러 질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 하락다가 코로나로 인해 200만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향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필요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보장해주지 않고 차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서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의료, 재반, 사회보장 제도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
이주동자를 공격합니다. 이주동자 가설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 찍어서 영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동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부 적분 소외, 재난지원금 배제, 고용보험과 고용유지 지원 배제하고 경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가족과 사회 통통한 구성원으로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악교동 사회에서 차별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무슬림이라고 가짜라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이주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차별적인 제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영어 해도 아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 이주동자들 비롯해 이 사회의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10만 입법 정원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주민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온라인 입법 정원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 속의 입법 정원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연대하고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다연아 위원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말미에 해주셨던 부분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 자체가 국민에게만 열려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넘게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민인 이주민들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청원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획을 함께 붙여서 이주민분들의 이 의견을 모아서 의원 입법 소개 청원을 통해서 함께 의견서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며칠 전 평등의 메아리 100분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명단에 보시면 99분이 지금 명단에 함께 계십니다. 100번째는 바로 이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이 청원에도 함께 해주실 시민 여러분 모두인데요. 그 99분 중에 한 분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길보라 감독님께서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청소기만 기초 수업하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 때문에 산천적 자질이라고 걱정했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방금은 제가 수어 언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이길보라입니다. 수어 이름은 보라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언젠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감독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는 저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신데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할게요. 라고
부모가 나를 소개했을 때 쏟아지던 동정과 멸시의 눈빛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어도 사용하고 지금처럼 음성 언어도 사용하는 저의 위치와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일본인 파트너의 국적을 밝혔을 때 날선 언어와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놀러왔을 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저의 부모의 존재와 저의 파트너, 저의 친구들, 저의 정체성을 다수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연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 시민들이 참가한 평등의 에코 100에는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99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한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남들과 같지 않아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아서 조금 달라서 누군가가 요구하는 모습이 되지 못해서 차별받았던 당신의 자리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더 풍성하고 다채로워질 세상을 그리는 당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평등의 에코 100에 참가한 김하나 작가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물망입니다. 21세기의 시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평등의 에코백으로 함께해주신 이길보라 감독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언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오늘 이제 10만 행동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청원은 저희의 행동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10만 행동을 시작하면서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님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종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10만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0만 행동은 국회를 움직이는 그리고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법이고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껏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와 국회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광장에서 시민들은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의 시대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었거나 배합되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의 소수자 혐오 발언, 그리고 곳곳에서 드러난 여성 혐오, 인종 혐오, 난민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차별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한 시민들은 차별은 당사자만이 요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한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리고 개헌한 지 1년이 되어가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의견 표명이 있었음에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때 평등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의 여정, 이제는 제정하고 평등을 향해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로 지금 제정을 위해 직접 행동합니다. 지난 3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시작한 시민들의 요구는 만인선언에 이어 10만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 당사자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분들이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용기 내에 먼저 움직여온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에코백과 함께 평등의 여부는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과제이자 인권의 상식으로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평등의 열망을 모아 10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힘들이 모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이고자 합니다. 이 행동의 목표는 2021년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0만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를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직접 열어젖히는 평등의 시대 10만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어 움직임을 시작한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시대 힘껏 열어젖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으로는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네, 저희 보도자료 3쪽에 봐주시면 만인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걸 공동대표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국선언, 만인선언, 그리고 10만 행동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이 만인선언, 제 SNS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문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로 이 만인선언문 함께 낭독하고 구호 제청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3페이지에 있는 만인선언문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외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네, 마지막은 저희 오른손으로 주먹 한번 쥐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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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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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스터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 다 지워달라고. 네, 주먹도 같이 주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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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약속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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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석자 명단 체크 못 하신 기자